토해라 일가시. 끝도 없이 스케일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로 끝을 낸다. 저는 이게 토가시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터헌터의 키메라 엔트편, 저는 이걸 보면서 작가가 대체 어떻게 이걸 끝내려고 이렇게까지 적들을 강하게 만드는가, 이게 작가 스스로 감당 가능한 전투력 인플레이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끝도 없이 강해진 적을 핵폭탄, 테러, 이런 전혀 소년 만화스럽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끝내버립니다. 충격적인 건 엔딩이 너무나 인간적인 따스한 방식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독자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그리드 아일랜드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매니악하게 수많은 설정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진짜 덕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리드 아일랜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씩 강해지는 주인공 두 일행을 보면은 뭔가 RPG 게임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되게 독특한 재미가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 이 에피소드의 찐 재미를 느끼려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십 종류의 카드의 어떤 속성, 이런 걸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외우는 건 힘들어서 그 만화책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카드 도표들 속성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만화책을 대조해 가면서 보면서 막 따라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작가로서 느꼈던 거는 나도 진짜 이런 매니아틱한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연출 방식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켓몬처럼 한 에피소드씩 쌓아가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형태, 이게 정석이거든요. 다른 예시로는 도라에몽, 회차당 하나의 아이템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소개를 하고 그게 한 20-30바 쌓였을 때 독자들도 20-30개의 아이템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형태, 이게 정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십 장의 능력을 가진 아이템을 그냥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니네 따라와 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 카드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보면 더 재밌지만 모르고 봐도 재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식이죠. 토가시의 데뷔작이었던 전작 유우백서에서도 워낙 이런 류의 디테일한 깨알 재미, 매니악한 전략 액션, 이런 거를 잘 다루었던 작가라서 헌터헌터로 넘어왔을 때 이 작가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토가시의 요런 매니악한 부분을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랗게 쌓아 올린 스케일을 처리하는 형태, 영상의 초반에 얘기했던 끝도 없이 스케일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가장 인간적으로 마무리하는 형태, 이 부분은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것이 어떤 게임의 형태인데, 그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게임 내에서 사용하던 카드 3장을 현실로 들고 올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카드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카드들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뭐 금가루 소녀, 이 카드는 하루에 500g씩 계속 금을 얻게 해준다. 혹은 뭐 나이에 따라서 마녀의 회춘약, 이런 카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에당 한 살씩 얼어지는 약이었거든요. 아니면 대천사의 호흡,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는 거,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작중 장본인이 바라던 카드였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카드들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엔딩 역시 가장 인간적인 엔딩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인공들이 고른 카드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일회용 카드, 이거였습니다. 뭐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야 했고, 그래서 3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날리게 됐고 결국 1장밖에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됐지만, 뭐 이런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토가시스럽다는 거죠. 작가의 발상을 유추해보자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어울리는 게임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토가시는 전에 한번 진행했던 천재 캐릭터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퍼즐식 구조의 이야기를 잘 다루는 거의 뭐 세계 최강급 작가가 토가시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스케일을 가장 인간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주인공 고는 그 카드를 활용해서 실종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랑 함께. 소년 액션 만화, 왕도 만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만화는 적이 강해지면 내가 그거보다 더 강해지는 형태로, 혹은 동료의 힘을 모아서 그 강한 적을 쓰러뜨리는 형태,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주인공은 점점 강해지고 적들도 강해지고 세계관은 커지고 능력이든 세계관이든 주인공의 내면이든 스케일을 점점 키우는 형태, 이것이 사실 소년 만화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토가시는 힘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적을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연출도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정석의 틀을 깨는 기발함이 항상 보이고 또 언제나 마무리는 액션이 아닌 드라마적인 마무리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인기 작가, A급 작가, S급 작가가 되려면은 다양한 인풋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아웃풋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작인 유유백서의 엔딩이 사실 제가 본 모든 소년 만화의 엔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엔딩인데요. 이야기의 진행은 인간에서 시작해서 막 마족으로 변하고 거의 뭐 드래곤볼처럼 막의 막 끝까지 가서 막의 대전을 펼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지구로 돌아와서 드라마 장르 혹은 로맨스 장르에서나 어울릴 법한 가장 가족적이고 가장 순정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그런 엔딩으로 처리가 됐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헌터헌터도 마찬가지로 아주 인간적인 엔딩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이 사실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토가시 작가가 연재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오랜 기간 연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베르세르크도 다행히 측근들이 작가와 생전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해서 유추해서 연재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베르세르크 작가의 갑작스러운 비보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그 만화를 접해왔던 팬들한테는 되게 큰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헌터헌터도 이러다가 원피스도 막 이런 불길한 막 생각이 들게 했던 거죠. 더 파이팅도 작가와 출판사 간에 진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가고 있고 어쨌든 저는 죽기 전에 베르세르크 엔딩을 꼭 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제발 헌터헌터 엔딩이라도 꼭 보고 죽고 싶거든요. 토에라 일가시 우동이즘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스케일업 단계에서 갈 길을 잃고 있다면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인물의 내면의 욕망 이것을 들여다볼 때 탁 하고 풀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만에 뭔가 덕심을 담은 컨텐츠를 만드니까 약간 즐거운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즐겁게 창작합시다. 감사합니다.